네, 우선 지난 8월 25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그 헤즈볼라 군사 주 시설을 선제 공격했어요. 물론 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 로켓과 드론도 날리면서 반격을 하긴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양쪽 피해 상황.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전투기 100여 기를 동원해서 수천 대 로켓 발사대 공습, 그다음에 2,070여 곳의 헤즈볼라 군사 시설을 타격했고요. 헤즈볼라는 이제 반격 성격으로 320개의 드론을 공격을 했으나 아이언돔으로 90%가 이미 다 요격이 됐고, 그다음에 이 규모로만 따지고 보면 지난 2006년 7월 헤즈볼라 치렀던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 물량 주고받는 게. 근데 이스라엘 측 피해상은 해군 병사 1명, 그다음에 이스라엘 북부 가옥과 농장, 그러니까 닭농장이죠. 파괴했죠. 근데 이게 헤즈볼라가 막 군사 시설 차격했다는데 이제 닭농장이 이제 군사 시설이냐 해서 지금 현지에서 막 조롱과 밈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의 그 동태를 손금 보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 징후 포착, 뭐 보도에 따라서 10분에서 30분 전에 이미 예측하고선 사전 선제 타격으로, 혹은 그들은 이제 방어적 공세라고 얘기해요. 방어적 공세로 이제 제압하고 들어간 것이죠. 10분에서 30분 전. 예. 야. 그러니까 이제 뭐 경락고가 아니라 산에 이게 땅굴에 이제 미사일이 우리 북한 장사정포랑 비슷하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 이런 걸 이제 이동 먼저 포착을 해서 위성이 뭐 상업 위성, 뭐 그 이스라엘은 고정밀 레이더 위성들이 많죠. 이제 군사 위성도 있지만 상업 위성도 총동원해가지고 완전 그냥 우리 스크린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하면은 보복 공격식으로 이스라엘이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 군사 독트린이죠. 선제 타격으로 완전 이제 픽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수천 대 로켓 발사대 공습했고 270여 곳의 군사시설 타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이게 그대로 온전하게 이스라엘로 들어왔으면은 얼추 산술적 계산만 해서 최소 3,000기가 들어와요. 3,000기의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자랑하는 다층적 방공망이 있죠. 그걸로 감내할 수가 없어요. 3,000발 이상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미리 한 3분의 2 정도 이제 날려놓고 이제 나머지는 하는 건데, 다층적 방공망이 아이돔이 70km, 그다음에 다윗의 돌파매, 다윗 에로슬링이라고 300km, 그다음에 에로2가 1,000km 대기권, 근데 대기권 밖에 2,400km는 에로 3로 이제 방어를 하는데 그래도 통과는 돼요. 그러니까 저고도로 중거리 미사일은 몇 개가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3,000발 주고받고 식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선제 타격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종심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제 타격은 이스라엘의 국가 방위 전략의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고, 그 헤즈볼라의 최종 목표는 뭐였냐라고 들여다보면 이제 모사드 본청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헤즐리아 인근에 글릴로 기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를 노린 건데 여기는 이제 뭐 손도 못 댔죠. 그래가지고 글릴로 기지가 이게 어떤 기지냐면 이제 정보부대가 다 이렇게 클러스터처럼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8,200 신호정보부대, 그다음에 뭐 각종 핵심 정보 감청 부대가 집중 배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노렸는데 여기는 뭐 손도 못 댔고. 그러니까 전쟁의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제거한 헤즈볼라 수혜급 지휘관에 대한 이제 반격인데, 정보부대는 못 건들고 이제 닭농장만 건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이 선제 공격한 거에 대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헤즈볼라 공격은 실패했다. 이번 선제 공격은 대성공이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이 이번 승리를 기점으로 헤즈볼라와 국경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헤즈볼라와의 국경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에 부분이 이제 문제되는 소지인데, 이번 승리를 기점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 하마스와 휴전 협상도 빨리 종결짓고, 그다음에 헤즈볼라와의 국경 협상도 빨리 종결짓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 네tanyahu 혹은 이스라엘 국민의 전쟁 목표가 있죠. 설정한 거, 하마스 박멸, 필라델피아 회랑 그 축을 사수하는 거, 그다음에 북부 국경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헤즈볼라와의 그 국경 협상은
이 세 가지 목표에 전혀 상호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죠. 그리고 이 발언 자체가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압박했던 그 방침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홉스타인 그 중동 특사가 와가지고 빨리 국경 그 북부경 중재안을 받아들여라. 그 중재안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골란고원과 도부산을 포기해라 이 얘기거든요. 양보해라는 거예요. 골란고를 내주라고. 내주라. 그게 핵심인데 요번에 공격이 어디서 왔냐면 나타니 강 이남에서 이게 이 지역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군사 시설에서. 근데 이 헤즈볼라의 그 국경 분쟁의 원인 규칙 사유가 누구냐면 헤즈볼라예요. 지난 2004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 한참 벌이고 이제 휴전 이제 결의안이 뭐냐면 1701호, 1599 두 가지 이제 유엔 결의안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나타니강 이남 그 지역은 이제 비무장지대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거 헤즈볼라가 주둔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불법이에요. 헤즈볼라 근데 지금 헤즈볼라의 거기 모든 군사시설이 거기 배치돼 있거든요. 거기서 요번에 공격이 온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편법적으로 레바논의 정규군 LABO와 아래 같이 거기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군사 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유엔 결의안 1599 위반이고 이걸 관할해야 되는 유엔 평화 유지군도 지금 제기는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 중동 특사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중재안이 바로 골란고원과 도부산을 포기해라. 근데 이 발언과 바로 갈란트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란트 국방장관의 발언을 놓고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국민 여론이 빨리 사퇴해라. 여론이 지금 빗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란고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을 상당 부분 많이 막아냈는데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참에 그냥 헤즈볼라 국경 넘어가서 거기를 먼저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레바논 쪽으로. 예. 그게 이제 지상작전의 당위성, 나타니강 이남 비무장지대 현재 비무장지대까지 들어가야 된다. 당위성이 뭐냐면 주요 이제 안보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안보 싱크탱크 전문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선제 타격 성공으로 북부경에서의 안보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그냥 방어만 한 것뿐이다. 이거를 항구적으로 안정화시키려면 라타니까지 진입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여러 이제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다 파괴하고 점령 작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필라델피 회랑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 지역에 이제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와이네트 뉴스에 따르면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가 학교, 모스크, 유엔 건물 근처에 있어요. 하마스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인간 방패로 전략을 북부에서 그 비무장지대에서 그대로 시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 IDF가 공개한 그 영상이나 그 유성 사진을 보면 유엔 건물로부터 150m 떨어지는데 발사대가 있는 거예요. 헤즈볼라 발사대가. 가짜 지구하고 똑같네요. 또 운나 밑에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로켓 시설이 민간 시설이 집중된 것도 그렇다 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땅굴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파졌다고 그래요. 그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의 북한 장사장포랑 똑같아요. 산에서 꺼냈다가 쏘고 다시 들어가고. 그럼 폭격하면 이게 때리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정교한 그 지하 터널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이제 이다현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북부국경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거죠. 우리 투명인간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텔아비브 공격당해야 우리 방어해 줄 거냐, 파주시장처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정치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 무지개 연정, 극좌 어떻게 보면 무지개 연정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기디온 전 법무장관 그 희망당 당수 역시 근본적인 사전 변경이 이루어야 된다. 지상군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선제 타격에서 끝나기 아니라 이제 지상전을 해야 되는 전술적 당위론이 뭐냐면, 이게 이번 작전은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요. 그 10분 전에 이제 100여 기를 동원해서 때렸으니까 24시간 대기 상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공군 파일럿가 우리처럼 상비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비군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생업도 있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고강도 긴장 상태에서 하면 이 군에 대한 이 부하가 엄청나고, 지금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 관련 기사에서 이스라엘 경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 등급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전투기나 이런 군수 보급, 서비스 타임, 정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도 없고 맨날 24시간 대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국가 경제도 버티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완전히 제거를 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군 투입이 자꾸 현재 네타냐후 주장이 아니라 국민 여론이 이제 그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이거 조금 변론입니다만,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이스라엘이 공급하기로 했던 군수 물자를 조금씩 이제 선적 지원을 해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자가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들어온 건 아니죠. 근데 미리 보충량을 이제 다 쓴 것 같아요, 이번에. 100대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물량을 소진했으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을 약간 군수 통제로 전쟁의 템포를 조절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2006년도인가요? 그 이스라엘 군이 사실은 레바논에 이렇게 지상전으로 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그 RPG 공격으로 많이 그 희생을 당했어요. 아마 그런 그 트라우마도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을 겁니다.